안녕하세요. 정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에 대해서 산재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물론 그 전에도 법에 들어오기 전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즉 승인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아예 일정한 요건들을 만들어 주면서 인정 요건들을 해줬죠. 그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뭐죠라고 했을 때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전문적인 의학적인 내용을 제가 말할 수도 없고요. 물론 뭐 뭔가를 보면서 읽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숨이 차는 거예요. 숨이 차는 건데 이게 특징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다? 비가역적이다. 즉 돌이킬 수가 없다.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능 검사, 즉 PFT 검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벤토린이라 그러잖아요. 기관지 확장제를 뿌리냐 안 뿌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역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뿌렸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나쁘다. 즉 호전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뿌렸더니 좀 좋아졌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통상적으로는 천식과 좀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숨이 차는 증상은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천식일 수도 있고 그 COPD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비가역적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 벤토린을 뿌렸을 때와 뿌리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이게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COPD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것이냐? 그 이제 두 가지 요건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의 업무, 즉 직업력을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증상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숨찬 증상. 내가 숨이 차요. 숨 찬다고 무조건 COPD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폐기능 검사 결과 수치가 어떻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 해준다면 장애 등급은 몇 급을 줄지, 아니면 장애가 아닌 요양 대상자를 판정할지가 나눠집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직업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간단합니다. 뭐 카드뮴, 분진 등등등등등 고농도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을 것 하면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갱내, 옥내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출, 이제 갱외, 옥외의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노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주로 이제 우리 그 광업소 출신 분들이 이 COPD를 많이 신청을 하는데요. COPD를 신청하려고 봤더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갱내 작업인 경우에 10년이 돼야 돼요. 근데 이 10년을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죠?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뭐 좀 최근에 퇴사하신 분들은 4대 보험 자료도 남아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뭐 70년대 초반에 퇴사했다. 근데 자료가 없어요. 10년 일한 건 맞는데, 즉 10년 일한 건 팩트인데 이 팩트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산재는 아직까지 우리가, 즉 피해자가 즉 주장하는 즉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왜요? 아니 10년, 20년 일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가 아무도 없었을 때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게 이제 바로 그 재해자와의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잘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최소한의 요건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10년이라는 요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주로 이제 COPD 하면은 이제 광업소, 광산, 뭐 석가공, 그죠? 돌공장, 뭐 할석공 이런 분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담 받은 분은 이제 물론 이분은 아직 저희가 산재를 일을 진행한 건 아닌데 자동차 정비 공장이었어요. 정비 공장에서 30년 일하시는 분 여기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디젤 연소 물질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혹시 이제 정비를 하면서 뭐 라이닝을 하면서 했던 뭐 성면이라든가 이런 게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가 노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좀 분진, 뭐 흔히 얘기해서 이제 뭐 좀 먼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 일을 했다. 근데 내가 좀 숨이 찬 것 같다. 호흡 곤란이 있는 것 같다. 하면 혹시 COPD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느 정도 숨이 차야지 되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요. 일단은 폐기능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제 폐기능 검사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1초량과 1초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초량과 1초율을 가지고 인정 요건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 중에 중요한 게 1초,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1초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장애 등급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장애 대상이냐 요양 대상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즉 FEV1 값이라는데 이 1초량에 따라서 급수가 달라진다. 물론 1초율이 70%라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즉 기본적으로 1초율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예요. 동시 요건으로 1초량이 80이냐 뭐 60이냐 예를 들면 뭐 50이냐 30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급수라든가 급수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장애 대상자가 아니고 이제 요양이 필요한 고도장애 너무 힘드신 분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COPD의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진폐와는 조금 달라요. 진폐의 경우에는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COPD의 경우에는 1급이 없어요. 그냥 바로 3급이고요. 그리고 5급이 없어요. 7급이고요. 9급이 없어요. 11급입니다. 13급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심하신 분들은 장애 급수를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요양을 시켜주죠. 그래서 요양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는 만약에 요양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장애연금 대상자, 장애 일시금 대상자가 아니고 뭐요? 휴업급여. 이제 혹은 2년 후에 이제 상병보상연금 즉 이 대상자가 되는 거고 장애인 경우에는 이제 3급인 경우에는 이제 연금 대상자, 7급인 경우에는 연금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혹시 일시금으로 전액 받으셔도 되고요. 11급은 연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금 받고 일시금으로 됩니다. 오늘은 그 COPD에 대해서 즉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어쨌든 핵심은 이거 같아요. 사실 우리가 내 폐기능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제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검사 받는 분이 나 오늘은 좀 나쁘게 해야지 좋게 조절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10년, 20년이라는 징역에 대한 거는 최소 필요 요건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객관적으로 증빙 서류가 없는 분들, 주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신청도 못 하는 거예요. 해도 10년이 안 돼서 부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좀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COP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 COPD와 진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기회가 된다면 순직하신 분, 사망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진폐 때문인지 COPD 때문인지 뭐 이런 게 경합됐을 때는 보상은 또 어떻게 나눠질 것이냐. 좀 이런 좀 이야기거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